제 옆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려주실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네, 예상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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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해양융합공학과 해양대기 상호작용연구실의 예상옥입니다. 네. 사실 오늘 조금 의아해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원래 이 시간에는요, 이 책을 직접 지으신 저자분이시거나 아니면 역자분을 모셔서 책을 쓸 때 겪었던 뭐 이야기라든가 심정이라든가 혹은 책에 담지 못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책의 저자나 역자가 아닌 이 분야의 과학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이유는요, 일단 이 저자분이 그 외국에 계신 분이라 저희가 요청할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저자분이요, 데이비드 워러스 웰즈라는 분이신데, 사실 거즈블룸 지구가 얘기하는 게 기후변화인데,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시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그 역사학을 전공하신 언론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신문에다가 칼럼을 쓰셨고 그 칼럼을 모아서 낸 책이 이것이었는데요.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환기시켜 줄 수 있지만 사실 과학적인 내용은 약간 좀 그렇죠. 모자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서요. 저희는 네. 어쨌든 과학책을 읽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과학적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그 기후변화나 이 대기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과정을 나눠주는데요. 일단 1부에서는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 책에 담겨 있는 그 기후변화와 현재 우리의 현실, 그것과 둘러싼 과학적 이야기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요. 과학자의 눈으로 본 이 책에서 진단하거나 혹은 예측한 미래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는요, 교수님이 이거를 전부 다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청자분들에게 기후과학이 무엇인지, 기후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소개해준 PPT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한양대학교 예상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2050 거즈블룸 지구라는 책인데요. 먼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또 올해의 과학도서로 선정되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현재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2020년이면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깨고 기후변화가 현재 세계가 당면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2050 거즈블룸 지구라는 책이 또 APCTP의 또 과학 도서로 또 선정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베스트셀러로 또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이미 재난은 닥쳐왔고 미래는 결정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반은 맞고 반은 조금 더 재난은 닥쳐온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네. 미래가 결정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 미래인데 어떻게 결정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책이 크게 4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1부. 2부에서는 12가지 기후재난의 실제와 미래. 3부는 기후변화 시대는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4부는 인류 원리, 한 사람처럼 생각하기인데,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각 챕터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부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다라는 내용에서는 가장 먼저 이미 이산화탄소 한계치를 넘어선 지구라는 토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제목들을 가지고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뭐냐면 현재 사람들에게 우리 인류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상의 요소 중에 하나가 강수하고 기온이거든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솔직히 한 1, 2주 전인데 2021년 9월 3일 연합뉴스자에 보면 뉴욕에 거의 하늘에서 나이아가라 폭포가 쏟아졌다고 할 만큼
엄청난 양의 강수가 왔었고, 올 여름이죠. 올 여름에 보면 북미에서는 50도, 시베리아에서 30도 정도 되는 지구촌 전체가 열돔 현상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극한 강수, 극한 기온 현상이 바로 이 책에서 말한 이것이고요. 이 저자가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다. 재해라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회적인 생활과 인명, 그런 재산이 이상 자연현상들 같은 외력에서 피해를 받았을 경우를 재해라고 부르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천재라고 그러죠. 보통 자연재해와 인재, 인위재해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극한 기온, 또 극한 강수, 이런 현상 자체가 더 이상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위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 가지고 야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뭐 기온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강수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어떤 평균값에서 자연재해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점선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재해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타나는 이상 강수 또는 이상 기온이 있는 반면에,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최근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은 도저히 자연재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저 그래프의 저 위 아래 꼭지점. 그렇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저자가 과연 왜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냐,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 자체가 인위적인 요소에 의해서 방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자연재해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극한 기온, 극한 강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먼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산화탄소는 근본적으로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인류가 살아있게 하는 그렇죠. 그런 존재.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가스죠. 그래서 온실 효과라고 해서 이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그런 에너지를 이산화탄소가 흡수해서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함을 통해서 이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끔 해주는 좋은 가스죠, 이산화탄소가. 근데 문제는 이 지난 58년 동안 대기 중에서 이 태평양 한가운데 하와이 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빅 아일랜드 고도 4,000m 지점에서 관측한, 마우나로아라는 산에서 관측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면 지난 한 40년 동안 꾸준하게, 한 60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지구상의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증가와 함께 동시에 관측된 게 뭐냐면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난 약 한 150년, 6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시기에 비해서 약 한 1도 정도, 1에서 1.1도 정도까지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와 함께 동일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냐? 왜 이산화탄소가 지금 이런 어떤 이상, 극한 기온과 강수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냐면,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게 지난 80만 년 동안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80만 년 동안 한 번도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300ppm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네, 약 한 200에서 260, 70ppm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방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벌써 한 2018년, 19년 전에 400ppm을 넘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20ppm까지 농도가 이제 증가했는데, 결국 대기 입장에서 볼 때는 지난 80만 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높은 그렇죠. 이산화탄소 농도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극한 기온과 강수 현상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단순한 예로 이
이 테이블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 한 140년 동안 가장 지구 지표면 온도가 높았던 1위부터 10위까지를 헤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1등부터 1위부터 7위까지가 지난 2014년 이후의 모든 헤드들이 지금 앞에 랭크되어 있어요. 최근 들어서 덥다고 느껴진 게 느낌이 아니었던 네, 거예요. 사실. 사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테이블 자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최근 한 10년 동안, 2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온실 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증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왜 이런 극한 기온뿐만 아니라 극한 강수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대기 중에 기온이 변화되면요. 그 기온과 함께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의 변화가 있어요. 이 양은 대기에 포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기의 기온 자체가 점점 증가하면 대기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도 점점 늘어나죠.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굉장히 습한 것처럼. 네. 네. 자, 그러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냐면 물순환의 변화. 물순환의 변화. 그 직접적인 예가 솔직히 올해 같은 경우에 서유럽에서 지난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대홍수가 나고 사망자가 160명을 넘었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도 아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나타나서 어떤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처럼 어떤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기온이 증가하면 기온 증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온 증가로 인해서 우리 지구의 어떤 물순환의 변화가 있게 되고 우리가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것처럼 이 기온이 변하게 되면 또 무엇이 변하게 되면 대기 중에 기압 변화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TV는 NRT라고 있어요. 이상비티의 상태 방정식인데 그럼 방정하시는데 기온이 변하게 되면 압력의 변화가 같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압력의 변화는 대기의 어떤 바람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제적으로 대기 중에 기온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실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 여름철에 평균한 바람의 속도거든요. 보시면 지난 한 3, 40년 동안 바람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여름에 바람이 덜 부는 그렇죠. 건가요? 네. 덜 불고 그 바람의 강도가 약해져요. 그 자체가 뭐냐면 온난화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 고기압, 저기압이 고기압, 저기압의 분포가 달라져요. 분포가 달라지고 그 경도가 달라지는 거죠. 기온 변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기온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 기후 시스템 자체가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계치를 넘어선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인해서 온실 효과로 인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물순환 또는 대기순환 이런 것들이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겨레 신문에서 아주 토픽을 잘 뽑았는데 일상이 된 극단기후, 네. 극단기후, 위기의 동아시아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실제적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더 이상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